부동산이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물과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를 건물이라고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2번 화면 2번 그 항으로 대법원의 2009년 1월 15일 선고한 2008도 9427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을 보시면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기존 판례 괄호치고 이제 대법원 86년에 11월 11일 선고한 판결, 또 96년 6월에 선고한 판결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고 기본 법리로 예전부터 대법원이 이렇게 판례를 설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앞에 법리를 하나 놓는 것이고, 이어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문제된 이 사건의 구조물은 세차장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각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사용해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라는 건 이런 이렇게 이어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두 면이나 세 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이렇게 붙였던 구조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볼트만 해체를 하면 이 기둥이라는 부분도 쉽게 해체가 돼서 토지로부터 분리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세차장 구조물을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쟁점에서 대법원은 천막이나 유리 같은 것, 이렇게 가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주벽이라고 볼 수가 없다. 벽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되니까 이거는 정착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합체가 된 정착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쉽게 분리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이처럼 법령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령에서 전부 다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기준이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를 통해서 추가가 되고 구체화되고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희와 같은 변호사나 재판을 하는 이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령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종류를 보시면 부동산 공법의 종류로는 현재 200여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본수업에서 다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총 6개의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법이 무엇이고 사법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법만 200여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공법은 무엇이냐 사법은 무엇이냐라는 이 구별 기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규는 크게 나눌 때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사법과 공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거래와 같은 그런 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법률행위라면 이거는 행정청이 주체라 하더라도 사법관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에게 우월적 지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 상하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공법, 대등한 관계라면 사법이다. 이러한 견해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사법은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 주로 거래 관계를 교율하는 법령이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행정청,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토지의 소유나 이용, 개발, 보전, 거래 등의 사항에 대해서 교율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대한민국의 국토라는 극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공익이 우선시되고 또 계획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또 행정 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우월적이고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